당신은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공부한 내용의 대부분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일본의 학생들은 2,000개가 넘는 한자를 암기하고 평생 동안 그 기억을 유지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녁 내내 공부에 매달렸고 책을 덮을 때는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치 뇌가 삭제 버튼을 누른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지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만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알아보는 것을 넘어 직접 쓰고 발음하고 다양한 문맥에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각기 다른 뜻을 가진 2,000여 개의 작은 퍼즐 조각들을 머릿속에 넣고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내는 걸까요? 남들보다 더 독하게 공부하는 걸까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교과서에만 파묻혀 사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일본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뇌가 실제로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에 맞춘 루틴을 따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들의 방법을 누구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로 나누어 분석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든 직무 능력을 키우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수천 개의 기호를 평생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이나 업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학생은 책상 앞에 앉는 순간부터 학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공부의 준비는 훨씬 더 일찍,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뇌는 스위치를 켜면 바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흙과 같습니다. 메마르고 영양분이 없는 땅에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그 어떤 지식도 뿌리를 내립니다. 일본 학생들이 아침에 뇌라는 토양을 어떻게 가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펴기도 전에 많은 일본 학생은 밖으로 나갑니다. 학교까지 걷는 짧은 시간이나 창가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뇌는 자연광에 노출됩니다. 그 햇빛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깨어나라. 이제 집중할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적절한 시간대에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여 오전 내내 기억력을 날카롭게 유지해줍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거창한 헬스 운동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울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10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기억 회상 능력이 2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바로 공부하는 대신 일본 학생들은 종종 어제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 읽거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권이나 한국의 많은 학생이 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채워넣는 입력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뇌에서 지식을 꺼내는 출력, 즉 아웃풋을 중시합니다. 여기에 천재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어제의 지식을 떠올림으로써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직전에 기존의 기억 경로를 더욱 단단하게 다집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일본 문화는 차를 천천히 따르거나 책상을 정갈하게 정리하거나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하는 것과 같은 조용한 의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의식은 뇌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요하다는 감각이 바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아침 루틴은 서두름이 아닙니다. 빛, 움직임, 회상, 그리고 고요함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지식을 심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공부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을 마치 마라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카페인과 불안감으로 버티며 끝없이 내용을 머리에 구겨 넣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전혀 다른 리듬을 따릅니다. 그들은
뇌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뇌와 함께 공부합니다. 핵심은 전략적인 집중 구간입니다. 서너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있는 대신 일본 학생들은 종종 집중된 간격으로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40분 집중하고 10분 휴식하는 식입니다. 이 주기는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반영합니다. 집중력이 정점에 달했다가 떨어지는 흐름 말이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짧은 산책, 스트레칭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산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휴식이야말로 기억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재설정 버튼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 직후 휴식을 취할 때 여러분의 해마는 방금 배운 지식을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즉, 여러분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뇌는 열심히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챕터를 끝없이 다시 읽는 대신 일본 학생들은 철저히 계산된 간격을 두고 지식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것을 간격 반복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배웁니다. 둘째 날에는 다시 떠올립니다. 넷째 날에 또 떠올리고 일곱째 날에 다시 떠올립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기억은 칼날을 가는 것처럼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이면 그 지식은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잊어버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덜 듭니다. 뇌가 이미 차단해버린 내용을 다시 읽느라 몇 시간씩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후에 일본 학생들은 식곤증을 유발하는 무겁고 기름진 점심을 피합니다. 식사는 쌀, 채소, 생선 위주로 가볍게 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주는 음식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집중력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몸에서 안정된 정신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화적 습관이 스며듭니다. 붐비는 교실에서조차 학생들은 때때로 짧은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깊은 호흡, 자세 교정, 잠시 침묵을 인지하는 것 같은 행동들입니다. 이 아주 짧은 멈춤은 주의력을 재설정하고 정신적 피로를 막아줍니다. 서구식 공부법이 탈진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일본 학생들은 한 걸음 물러나 재정비하고 더 날카로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일본의 오후 루틴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짧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간격을 두고 복습하며 맑은 정신을 위해 먹고 머리가 과부하되기 전에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매일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며 시험 당일에 지식이 증발해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책을 덮으면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밤은 공부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뇌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지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끝없이 스크롤하는 대신 일본 학생들은 그날 배운 내용을 아주 가볍고 빠르게 훑어봅니다.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10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짧게 할까요? 잠들기 직전에 하는 복습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밤 동안 여러분의 기억 중추인 해마는 가장 최근에 접한 것들을 다시 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이 종료될 때 파일은 날아갑니다. 공부만 하고 자기 전 복습을 하지 않는 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이 거듭 증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잠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말 그대로 지식을 재구성합니다. 잡음은 버리고 중요한 신호는 강화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은 수면 위생에 신경을 씁니다. 조명을 낮추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혼란스러운 활동 대신 차분한 루틴을 따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딱 한 편만 더 보자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이 온종일 공들여 쌓은 기억을 도둑맞게 됩니다. 가이젠, 즉 작지만 꾸준한 개선이라는 일본의 원칙은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이 잠들기 전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일기에 한 문장 쓰기, 단어 카드 하나 외우기,
한자 한 글자 연습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진전을 이루며 마감한 하루는 내일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일본어에는 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 멈춤 혹은 여백을 뜻합니다. 밤이 되면 학생들은 잠들기 전 몇 분간의 고요함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서두름도 소음도 없는 오직 정적만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극의 상태에서 회복의 상태로 넘어가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몸이 쉴 때 마음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사이클 속에서 살아갑니다. 밤새워 벼락치기를 하고 아침에는 녹초가 되고 오후에는 졸음과 싸우다가 다시 밤샘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수세기에 걸친 문화와 습관을 통해 우리가 종종 무시하는 진실을 체득했습니다. 여러분을 뛰어나게 만드는 것은 한 번의 강렬한 공부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복습, 가벼운 저녁, 그리고 깊은 휴식. 그 결과는 단순히 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평생 남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밤 루틴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생체 리듬에 맞춰 일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복습하고 깊이 자고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머지는 뇌에게 맡기십시오. 비결은 공부하는 방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끝내는 방법에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일본 학생들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뇌나 비밀스러운 IQ,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리듬입니다. 아침은 서두르지 않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후는 무겁지 않고 체계적입니다. 저녁은 낭비되지 않고 단단히 봉인됩니다. 밤은 혼란스럽지 않고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식이 시험을 위해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거나 난 이걸 절대 못 외울 거야 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을요. 만약 여러분이 틀렸다면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방법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일본식 방식이 증명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리듬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아침 이 루틴 중 딱 하나만 시도해 보십시오. 전체 시스템을 다 따를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아침에 입은 동안 몸을 움직여 보거나 단어 카드 하나를 복습해 보거나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 일찍 스마트폰을 꺼보십시오.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차이를 느껴보고 리듬이 알아서 일하도록 두십시오. 장담하건대 그 어떤 영양제도, 앱도, 마지막 순간의 벼락치기도 이 루틴이 주는 명료함과 집중력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인간적이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부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방식을 함께 다시 만들어 갑시다. 미래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